듣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듣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 아시죠? 듣는 게 정말 어렵다. 나는 어떻게 듣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1단계 이제 무시하기 시작. 무시하기, 듣는 척하기, 듣는 척하기, 골라서 듣기, 골라서 듣기, 주의해서 경청하기, 주의해서 경청하기, 공감적 경청. 공감적 경청. 이 5가지가 있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무시하기는 뭐냐면은 상대방 이야기를 듣지 않고 상대방 이야기를 자르고 내 이야기만 하는 거. 이게 무시하기예요. 자, 그럼 내가 무시하기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호응이 없는데 3분 이상 나 혼자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무시하기를 하고 있다. 상대방이 반응이 없는데 호응을 해주지 않는데 3분 이상 내가 혼자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1번이에요. 네, 계속 뭐 반응 보여주고 그렇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3분 이상은 괜찮아요. 근데 별로 반응도 안 보이는데 지루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3분 이상 내가 이야기해. 그럼 무시하기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무시하기 합법을 많이 쓰거든요. 막 훈계하듯이 가르치듯이 뭐 특히 아빠들 애들한테 놓고 상머리 교육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도 무시하기가 되고 우리 술자리에 가면은 뭐 거의 부장이라고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다 모아놓고 뭐 내가 얘 왕년에 골프 칠 때 어쨌고 뭐 사업을 했대 어쨌고 막 이런 자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다 다 무시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단계. 그 다음에 이제 듣는 척하기. 요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 경험을 해보실 겁니다. 그래 맞아 그랬네 맞장구도 치고 잘해요. 근데 마음속에는 딴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맞장구 씌워주면서 오늘 우리 집에 신랑한테 저녁을 뭐 해줄지 이렇게 생각. 그런 생각 해보시지 많죠. 이 말하는 사람에게는 반응을 보여야 되니까 듣는 척하지만 머릿속에는 딴 생각을 한다. 우리 부부지간에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남편하고 아내가 대화할 때 남편은 텔레비전 보고 있고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있어. 이제 설거지 하면서 이제 아내가 여러 이야기 하잖아요. 여보 우리 아들이 학교에 갔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저쩌고 저쩌고 뭐 유치원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아들 운동화 다 떨어졌는데 운동화 사야 되는데 여보 내일 우리 쇼핑 갈래요? 우리 커피도 한잔하고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래 이제 그 남편은 야구 보고 있으면 그래 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마치고 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쇼핑 가자는 이야기는 전혀 기억을 못 하는 거죠. 듣는 척하고 있는 거죠. 근성으로 듣는 거죠. 북한에는 근성으로 듣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김정은한테? 그렇죠. 김정은이 말을 근성으로 듣다가 박주도 근성으로 막 치다가 막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성으로 듣는다 이게 이제 듣는 척하기니까 이걸 이제 잘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골라서 듣기. 자 골라서 듣기. 골라서 듣기. 이건 뭐냐면 선택적 경청이라고 하는데 나한테 관심 있는 거는 들어. 관심이 없는 거는 다 그냥 한쪽 귀에 들어 한쪽 귀로 나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걸 많이 하죠.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근성으로 안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한테 오는 분들 전부 제가 받아 적어요. 어떤 이야기든지 그냥 타이핑을 치면서 그러셔서 한쪽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손을 타이핑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클로 노트라는 게 있는데 이 노트에 보면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게 참 많죠. 저랑 대화한 사람들은 전부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동강 선생님이 이렇게 쭉 타이핑 돼 있죠. 자 우리 소정 선생님 있나 소정 선생님도 한번 볼까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랑 상담했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김소정 선생님 한번 쳐볼게요. 자 저는 모든 게 타이핑이 돼요. 그냥 대화할 때 그냥 이렇게 김소정 선생님 있네. 예, 김소정 선생님 여기 쭉 있네 여기. 이게 스님 이야기 들으면서 타이핑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적 경청을 안 하려면 이렇게 받아 적어야 된다. 그리고 자 NLP 수업을 할 때 제가 우리 그 처음 배운 게 설기문 교수님한테 NLP 배웠는데 모든 강의 내용을 다 받아 적었다니까요. 숨소리조차도 기침도 쓰고. 정말 옛날 제가 노트 보고 깜짝 놀래.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뭐 NLP 뭐 체면 뭐 에릭슨 체면. 그래서 제가 NLP 잘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강의 들으면 돈이 아깝더라고요. 한 시간 강의 들으면 막 A4 용지 이게 한 열 몇 장이 나와요. 막 다 적어요. 그래서 말하는 걸 어떻게 따라가요? 그래서 빨리 적어야지. 자, 그래서 이제 달필이 저는 글자 쓰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어쨌든 이제 모든 이야기를 받아 쓸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고객 상담이나 뭐 중요한 분과 대화할 때는 받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트를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핸드폰에 블루투스 키보드 있거든요. 키보드 가지고 쳐도 좋고 이게 중요한 사람과의 대화나 상담은 반드시 이제 이렇게 받아 적어라. 그러면 주의해서 경청하게 됩니다. 선택적 경청에서 주의해서 경청하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감적 경청은 뭐냐면 이제 내용도 듣지만은 그 사람의 말하는 의도나 기본 상태까지도 들어주는 게 공감적 경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경청하기는 내용은 잘 듣는데 그 사람의 숨은 의도나 기본 상태까지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케이스 봐봐요.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했어. 엄마, 선생님이 손바닥 때렸어. 숙제 안 했다고. 자, 엄마, 선생님이 내 손바닥 때렸어. 숙제 안 했다고. 자, 이게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엄마, 위로해줘. 내가 지금 위로받고 싶어. 위로받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면 맛있는 거 사줘도 좋아. 뭐 이런 거잖아요. 자, 마음을 위로해달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내용도 받아들이지만은, 위로받고 싶은 아기의 마음을 알았어. 그럼 엄마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래? 자, 우리 딸이 숙제를 안 한 건 잘못이지만, 그것까지 그렇다고 때려서는 안 되는데, 우리 딸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 그래, 이리 와, 이리 와. 한번 안아줄게. 자, 기다려봐. 엄마가 저기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풀리겠죠. 근데 이제 엄마가 마음은 이제 듣지를 못한 거, 공감을 못한 거예요. 내용만 들은 거죠. 그래, 네가 숙제 안 했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이야기했어. 네가 숙제 안 했으니까 맞았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마음을 공감해주지 않고. 그러면 딸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위로 받고 싶은데 위로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 안 하는 거죠. 뭐 어차피 우리 엄마는 내 마음 알아주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감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뭐 자기 혼자 사귀고 끝나겠죠.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 관계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도 봐봐요.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봐봐요. 남편이 항상 저녁 7시만 되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녁을 항상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어느 날 남편이 7시가 돼서 안 들어오고 8시가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9시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아요. 10시 반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사실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 전화 통화도 할 수도 없었고 핸드폰 찾는다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데 찾지도 못하고 기분 이렇게 빈손으로 왔네. 너무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사과는 남편한테 왜 이렇게 연락도 안 했냐. 너는 이렇게 타박을 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아내는 남편 기다려서 밥 먹으려고 이제 밥도 차려놨지만은 밥을 못 먹고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10시 반이 되다 보니까 차려놓은 밥을 먹기에 너무 시간이 늦었고 그냥 야식을 먹을까? 남편도 안 먹은 것 같은데 치킨을 한 마리 사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치킨 먹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 길 건너편에 새로 생긴 치킨집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그 치킨을 사 먹자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말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보 길 건너편에 치킨집 새로 생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길 건너편에 치킨집 새로 생겼더라. 근데 이제 남편이 만약에 이 주위에서 굉장히 이제 내용만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 제가. 그래 그 치킨집 새로 생겼나 보네. 그 이상 말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끝이야. 그럼 이제 아내는 내 마음을 모르네. 내가 이도 모르는데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남편 또 하나의 남편은 이제 센스가 있는 거죠. 우리 와이프가 나 기다리다 밥을 못 먹었구나. 항상 7시면 밥을 같이 먹는데 오늘은 밥을 못 먹고 기다렸구나.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근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정상적인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치킨을 사 먹자는 이야기네. 요걸 이해를 해서 공감을 했어요. 그럼 이걸 표현하는 거죠. 여보, 나 기다리다 밥을 못 먹었나 보네. 얼마나 배고파. 정말 미안해. 그래, 치킨 먹자는 이야기지? 알았어. 내가 새로 생긴 치킨집에 전화해서 주문할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엄청 좋죠. 지금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어쩌다가 4번, 5번에 4번하고 5번은 천지 차이죠. 그렇죠. 이제 4번도 굉장히 경청을 잘하는 건데 주위에서 경청하는 거니까 5번을 올라가 보니까 너무 다르지 않아요? 10명에 한 명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인간은 100명에 한 명.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이렇게 이제 왜 공감적 경청을 해야 되냐면 인간은 이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표천 구조의 언어예요. 표천 구조. 자, 말을 하면서 생각하는 마음속에 생각이 있어요. 표층구죠. 입으로 말하는 언어는 표천 구조의 언어다. 표천 구조의 언어고 말을 하면서 머릿속에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기분을 느끼잖아요. 마음 안에 있는 이거 말할 때 어떤 기분 상태나 의도 요거는 심층 구조의 언어라는 거죠. 심층 구조. 그러니까 표천 구조의 언어와 심층 구조의 언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남자 여자는 다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특히나 더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표천 구조 언어만 듣고 심층 구조 언어를 듣지 못하잖아요. 그 심층 구조 언어를 이해를 못해, 공감을 못해, 그리고 표현을 하지도 못해. 그러면 이야기가 겉도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네. 밥을 안 먹었어. 네. 나 밥 안 먹었는데 네. 저기 치킨집 새로 생겼는데 우리 시켜 먹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사람들은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잖아. 내가 당신 기다려서 밥 못 먹어서 배고파. 그래서 뭐 먹고 싶은데 밥은 싫어. 치킨 먹고 싶어. 이왕이면 새로 생긴 치킨집에 이걸 다 생각했어. 근데 이거 이야기 다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삭제를 다 해서 뚝딱 잘라버리고 그냥 한마디만 하는 거죠. 여보, 길 건널 때 치킨집 새로 생겼더라.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그거를 끌어내면은 더 좋은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대화를 잘하는 사람 같으면은 이제 그 빠져 있는 말을 하게끔 만들 수 있겠죠. 저 같은 사람은 당신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치킨 먹고 싶은 모양이네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많이 배고프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빠져 있는 말을 하게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언어를 공부한 사람,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쉽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죠. 참으로 어려워.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을 표현을 안 할까? 그러니까 내가 제 직선적인 성격이 나오나 그러니까 봐요. 이제 저는 말을 다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같은 유형도 있고, 자, 속마음을 이야기 잘 안 하는 유형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김소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속마음을 이야기 안 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필요한 이야기만 표현할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이야기할 때 저는 만약에 남편이 이제 그 속상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긴 한데 네. 자기 너무 속상하겠다. 내가 치킨 사줄게. 네. 치킨하고 생맥주 사줄게. 풀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오케이. 나한테 저 사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저 남편을 더 배려하는 유형이고, 어쨌든 나도 배가 고프잖아. 그러니까 나 고픈데 내가 고파서 나 사 먹으러 가자 얘기 안 하고 너 지금 얼마나 힘들어 핸드폰 속상하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천사네. 예, 맞아, 천사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다는 걸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고, 네. 이게 이제 공감적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을 들을 때 그 사람 액면의 내용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왜 이야기를 할까?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뭘까를 일단 생각해야 돼요. 의도. 말하는 의도. 자, 그 다음에 말할 때 이 기분 상태, 지금 어떤 기분 상태의 이야기를 하지? 그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분 상태와 말하는 의도 두 가지를 같이 아는 상태에서 내용을 같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우리가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의도로 이야기하시는군요. 이렇게 이런 기분 상태군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돼야지. 그러면 이제 말이 그냥 흘러가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의도를 무시하거나 기분 상태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거나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이야기가 끊긴단 말이에요. 부부간에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왜 남편이 큰 소리로 잔소리하고 아내가 바가지로 긁을까요? 바가지 잔소리의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내 말한 의도를 좀 알아달라니까. 내 기분 이런 상태라는 걸 당신이 좀 알아달라니까 이거예요. 알아주지 못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 봐봐요. 남편이 이제 술 먹고 늦게 들어오니까 이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당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항상. 미치겠네 진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예, 당신 왜 이렇게 술 먹고 늦게 들어와? 그러면 이제 이제 많이 공감적인 쪽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 의도, 술을 먹더라도 좀 일찍 들어와서 가족들한테 방해를 주지 않고 이렇게 좀 술버릇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공감적 경청한다면 당신 술을 먹더라도 좀 제 시간 일찍 들어와서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바깥 일로 인해서 가족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군.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죠. 근데 이제 남편이 그 공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늦어?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늦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이제 이게 붙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왜냐면 의도와 기본 상태를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에. 대부분 부부싸움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근데 공감하고 이게 이제 의도를 존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일이 없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걸 중재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시켜. 여기 남편, 아내. 한 사람 이야기하면 이게 버릇고 치러요. 그러면 제가 중재해놓고 지금 사모님은 이런 의도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네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의도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몰라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게. 이야기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내 입장에 너무 좋다고. 이렇게 이제 대화 스킬을 이제 바꿔주죠. 대화를 공감적 경청, 공감적 대화를 하는 것만 하더라도 웬만한 부부 갈등이 없어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어쨌든 이제 요걸 이제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대화를 하거든요. 습관적으로 뭐 자기 위주로 막 듣는 척하고 뭐 또는 말을 자르고 이런 게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고객 상담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상담할 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